3. 시간은 돈이 아니다. 시간은 인생이다. 인간은 이를 통해 인격 형성을 도와주는 스승을 만나게 된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일이라고 해도 노력을 기울였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비록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소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성공을 위해 준비를 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익히는 습관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준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시간을 전략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게 해준다. 훈련을 통해 유익한 방법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충분히 배우게 되면 1초의 시간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여가는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참다운 즐거움을 맛보게 해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콜리지는 이렇게 말했다. 게으른 사람은 시간을 죽이는 범죄자들이다. 반면 근면한 사람은 시간의 생명과 도덕성을 불어넣는다. 근면한 사람은 시간을 단순히 의식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목표로 삼는다. 근면한 사람은 시간을 순서 있게 정리하고 찰나에 나아가버릴 시간에 혼을 부여한다. 방향을 정할 시간, 에너지를 순서 있게 정리하면 시간은 순종하는 충복이 된다. 그가 시간 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그와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실천한 의무를 기록하기 위한 형식의 몇 년, 몇 월, 며칠은 근면한 자에게는 마침표와 쉼표 같은 것이었다. 그의 시간은 세상이 멸망해도 살아남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시간 자체가 지상에서 사라지더라도 존재할 것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는 것은 조직화 방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은 인격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일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은 타인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점점 향상되어 간다. 그 일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든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든 구분할 필요는 없다. 유능한 아내는 유능한 커리어 우먼이기도 하다. 복잡한 가사 업무를 정리하고 관리하며 세밀한 계획을 세워 지출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가족 구성원들을 현명하게 통솔한다. 가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성실, 근면, 조직화 방법, 도덕적 훈련, 신중함, 빈틈없음, 상대방을 간파하는 통찰력, 통솔력, 그리고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떤 종류의 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다. 사업은 여러 분야에서의 활동을 요구한다. 그것은 사소하게는 일을 처리하는 기민성과 일상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가정을 꾸려가는 일이든 사업을 경영하는 일이든 상거래상의 일, 무역 또는 정치적인 문제든 모두 마찬가지다.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훈련은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그것은 인격을 높이는 데 최상의 훈련이 된다. 이 훈련에는 근면성과 주의력, 자기희생, 판단력, 기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정신 등을
실제로 활용케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훈련을 쌓는 것은 자기만의 공간에 틀어박혀 독서를 하거나 철학적 사색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충실한 인생과 행복을 약속해준다. 왜냐하면 긴 안목으로 볼 때 현실적인 능력이 지성보다 중요하고 성품과 습관이 재능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은 부지런히 관찰하고 끊임없이 주의력을 작용시켜서 신중하게 경험을 쌓아 나감으로 얻을 수 있는 교양이다. 뛰어난 대장장이가 되기 위해서는 일생을 대장간에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수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실무를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소설가로 명성을 날리던 월터 스콧은 문학적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서 훌륭한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4. 왕은 수고로 나라를 다스린다. 훌륭한 리더는 일의 결과를 운에 맡기는 법이 없다. 최고의 리더들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소해 보이는 일도 챙긴다. 웰링턴은 군부대를 지휘할 때 병사들에게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까지도 배우도록 지시했다. 치밀하면서도 사려 깊은 지휘 방식으로 웰링턴은 효율적으로 조직을 통솔할 수 있었고, 때문에 부하들은 그를 신뢰하고 존경했다. 조지 워싱턴 역시 일에 대한 고갈되지 않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일에 열중하는 습관, 날마다 공부하는 습관,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고 노력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의 노트를 보면 그는 겨우 13살 나이에 영수증에서부터 약속 어음, 한어음, 계약서, 채권, 계약서, 토지 대장에 이르기까지 신중히 작성해야 하는 여러 종류의 서류를 베껴놓았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배인 습관은 훗날 성가신 행정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데 모태가 되었다. 일상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뛰어난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위대한 작품을 쓰는 작가,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둔 군인 못지않게 훌륭하다. 그들은 화가나 작가, 군인들 못지않게 많은 시련에 직면해 싸운 뒤 성공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이유기 이 승리는 피를 묻히지 않는 평화로운 승리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천재들은 머리가 좋으니 게으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위대한 천재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성실한 노동자였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강인하게 힘든 노동을 견뎌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다 기술적인 방법으로 열정을 바쳐 일했다. 세대를 넘나드는 위대한 작품은 결코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는다. 불굴의 인내력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걸작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힘은 일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게으른 자는 항상 무력하다. 근면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아무리 신분이 고귀하다 해도 몸을 아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가가 되었다는 예는 없다. 루이 14세마저도 왕은 수고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넘치는 생명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변을 감화시키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다.
엘베시우스는 인간은 무료함 때문에 비로소 야만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인간이 적극적으로 일에 몰두하는 것은 무료함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료함은 결국 인류 발전을 가져다 준 훌륭한 자극제가 된다. 5. 짧은 두레박과 깊은 물. 근면하게 일을 함으로써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사람들과 실리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는 생활은 어느 시대에나 신념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경험을 통해 세련되고 단련된 업무 습관은 정치, 문학, 과학, 미술 등 어떤 종류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도 구체적인 도움이 된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면함과 주의력, 시간의 전략과 노동의 전략이 효과적이었다면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일 테니 말이다. 위대한 문학 작품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다. 영국의 초기 작가들은 대부분 사무직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이었으며 사무 업무에 필요한 실무 기능을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성직자 계층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문단이란 분야는 아직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였다. 카프카도 14년 동안 보험국의 평범한 직원으로 일했는데 그 기간 동안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이었다. 영시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초선은 세관의 감사관으로서 잠시 쉴 틈도 없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에도 모든 자료들은 직접 손으로 기록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바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에 몰입했다. 문인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훌륭한 작가들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순수한 문학도는 아니었다. 스펜서는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시드니는 정치가, 외교관, 군인이었다. 토머스 브라운은 진료소의 내과의사였으며 후커는 지역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직자였다. 섹스피어는 극장의 경영자이자 서투르나마 연기를 하던 배우였다. 그는 문학적 재능을 연마하기보다는 돈벌이 쪽으로 관심이 더 깊었다. 적극적인 일처리 습관을 갖고 있었던 이들은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1세 시대에 많은 명작을 남긴 훌륭한 작가들이었다. 업무 습관은 과학적이고 문학적인 직업에 어울리지 않는 정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훈련이 되었다. 볼테르는 문학 정신과 업무 정신은 같다고 주장했다. 업무든 문학이든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열정과 신중함이 결합되어야 하고 세련된 지성과 지혜가 동원되어야 하며 활동적 요소와 사색적 요소가 하나로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즉 베이컨이 응축된 인간성의 극치라고 한 결합이 행해지지 않으면 어느 것도 완성될 수가 없다.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작가라고 해도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과 거리가 먼 삶을 산다면 인간을 다루는 깊이 있는 작품을 쓸 수 없다. 현존하는 명작의 대부분은 서로 다른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집필되었다. 그들에게 문학은 일이라기보다 취미였다. 비평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기포드는 생계를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글을 쓰기 위해 겨우 틈을 낸 1시간은 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루를 고스란히 바치는 노동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이 1시간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환희에 차서 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글을 써야 하는 노동은 마치 사슴이 사냥개와 굶주림에 쫓기는 것처럼 숨막히는 노동이 되기 쉽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작가이면서 동시에 인쇄업자, 도서 판매업자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엘리엇은 철근 도매상으로 일하면서 시를 썼다. 존 스튜어트 밀은 초기 작품들은 그가 동인도관의 수석 심사원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쓴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일에 열중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습관으로 정신을 단련하고 기질을 키워주고 활동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과 학문은 곧 착실하고 건실한 인격을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주의력, 근면성, 그리고 학문을 연마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에너지가 내포되어 있다. 배움에 필요한 능력과 힘을 갖춘 젊은이는 보통 사람들보다 결단력이 있고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겸비하고 있다. 몽테뉴는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그들이 학문의 정통에 있다면 직무에서는 더욱 뛰어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지식으로 충만해 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 있으므로 시험대에 오르게 되더라도 보다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동시에 철학이나 문학적 공상에 치우쳐 있거나 특히 그것의 습관으로 굳어진 정도로 몰두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실무 능력이 떨어지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 사유하는 능력과 실무 능력은 별개의 것이다. 연구하고 집필하면서 인생과 정책에 관해서 원대한 이상을 훌륭히 마무리하는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도 서재 밖으로 한 발자국 나서면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적당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유 능력은 왕성한 사고력을 필요로 하지만 실무 능력은 적극적인 활동에 달려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균형 있게 겸비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대체로 우유부단한 면이 있다. 그는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고 생각한다. 문제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동안 행동은 어중간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결국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낸다. 그런데 실무적인 인간은 논리에 근거한 사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확신에 도달하여 자기의 신념을 행동에 옮긴다. 위대한 과학자 중에도 우수한 실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람은 많다. 아이작 뉴턴이 위대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조폐국 감독관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독일의 훔볼트 형제는 자신들이 맡은 일, 문학적인 일 외에도 철학, 언어학, 광업, 거기다 외교나 정치 등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 훌륭하게 해내었다. 나폴레옹 1세가 과학자에게 품고 있던 의견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그는 학자의 도움을 빌어 행정 능력을 강화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임명했던 과학자 중에는 실패한 자도 있지만 대부분 성공적이었다. 천문학자 라플라스는 내무장관에 임명되었으나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훗날 나폴레옹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라플라스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의 의견은 어떤 것이든 알기가 어려웠다. 그는 매사에 미적분의 계산, 정신을 업무에 적용했다. 라플라스의 업무 습관은 연구 과정에서 굳어진 것이지만 자신의 재능을 업무에 응용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 단의 경우는 그와 반대였다. 그는 마세나 원수 밑에서 군대 감독관으로서 근무한 실무 경험이 있었고 그동안의 작가로서도 이름을 떨쳤다. 나폴레옹이 정부의 평의원 및 궁정 감독관이란 직책을 건의했을 때 다는 망설였다. 저는 글쓰기에 묻혀서 인생의 태반을 보내고 말았으니 신하가 어떤 것인지 배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대답했다. 신하라면 내 주위에 얼마든지 있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단지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 심지가 곱고 게으르지 않으며 사리 분별이 밝은 감독관이네. 그래서 자네를 택한 것이네. 단은 나폴레옹 황제의 희망을 받아들였고 결국 수상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는 나폴레옹이 기대했던 대로 직무 기간 내내 성실함으로 능력을 발휘했고 죽는 순간까지도 항상 겸손했으며 공정무사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노련한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일하는 것이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설령 사정이 있어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도 곧 다른 일에서 자기가 설 자리를 찾는다. 근면한 사람은 여가 시간 동안 할 일도 준비한다. 근면 성실한 사람은 여가를 만들어내지만 게으른 자에게는 일이 없으므로 여가도 없다. 조지 허버트는 여가를 사용하지 않는 인간에게 여가는 없다고 말했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다. 활동적인 사람,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여가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따분하게 지내는 사람, 일을 질질 미루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잘 처리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말참견만 하는 사람, 하찮은 경박한 야심을 품은 사람에게는 여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의 대부분은 근면을 제2의 인격으로 삼아 게으름 피우는 것보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이룩한 것이다.